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많이 안 오신 것 같네요, 보니까. 정리의 용어들. 요즘 저도 이제 여기 이제 공주에 있는데, 요즘은 참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기가 참 민망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요번에 장마 때 피해 많이 없으신가요?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래저래 조금씩 이제 피해 보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요번에 좀 피해가 꽤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지대가 높아서 그렇게 크게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뭐 동네 다른 분들은 아예 뭐 집도 잠기고 하우스도 잠기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 얼마 전에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을이 저희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비가 올 때는 농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아예 물에 잠겨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야 될 판이었으니까.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가 물 다 빠지고 그러고서 이제 농장에 들어갔더니 또 저도 뭐 농장 여기저기 사면이 무너져가지고 뭐 울타리까지 다 쓰러지고 이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제 이 비에 이제 나무가 이 뿌리가 이제 잠기면서 이제 이 지금 말라 죽은 나무들이 지금 꽤 되고요. 뭐 그렇게 좀 피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어디 가가지고 이게 저 피해봤다고 말씀도 못 드릴 정도예요.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되죠. 오늘 지금 이 교육 내용이 뭐 안정적인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뭐 이 주제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소리가 울려요. 너무 울려요? 네, 조금만 마이크 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아니요, 마이크 괜찮은데.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DS 교육 컨설팅 이쪽에 이제 강사 풀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가끔씩 이제 강의는 하는데, 이 주제 자체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정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DS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 해서 그냥 전 덥석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공문을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 이게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런 이 강의라 가지고 뭐 그래도 뭐 해야죠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1년 정도 하다가 그 식품 회사에서 뭐 건강기능식품 소재라든지 뭐 기능성 유지라든지 식품 첨가물 쪽 이런 쪽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하다가 나 한 39살이 됐을 때 회장님께 찾아가가지고, 회장님도 39에 창업을 하셨으니 저도 이제 제 일을 해보렵니다. 그러고 이제 큰 소리 치고는 뛰쳐나와서 아직까지 이제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2017년도에 귀농을 해서 이제 2018년도에 농장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토종닭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S 교육 컨설팅 강사 풀에 이제 포함이 돼서 어떻게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이런 귀농, 귀산촌 관련된 이런 강의도 이제 가끔씩 하고,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맨 마지막에 이제 ISO 심사원, 인증심사원 쪽 일도 한다고 이제 이 심사원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 사실 저건 그냥 어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사실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짓기도 바빠가지고. 그냥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뭐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저도 이제 귀농인이고 이제 또 공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강의를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굉장히 좀 난감하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DS에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상의도 드리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됐는데, 원래는 7월 18일이었죠 강의가. 네, 하다가 뭐 비 때문에 연기가 돼서 그랬는데, 뭐 저도 사실 그때는 뭐 전혀 할 형편도 없었죠. 저도 넋이 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상의를 하면서 이제 이 강의 내용을 어떻게 짤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뭐 좀 제가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이제 7년 차인데 7년 차 되기까지의 있었던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뭐 공주 지역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민들이 이제 귀농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저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사례에 빗대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는 토론이라기보다는 토의를 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최대한 일단은 뭐 제 얘기는 간단하게 끝을 내고 그렇게 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귀촌은 일단 제외하고 귀농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 개념인데 이게 행정적으로는 그냥 귀농이라고 한꺼번에 싸잡아서 묶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귀농으로 연결되기까지의 어떤 유입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공주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이제 비슷한 수준 형태이긴 한데 거의 절대 다수가 아마 은퇴 후 귀농이 제일 많은 겁니다. 은퇴 후 귀농인데 또 은퇴 후 귀농도 바로 귀농을 하느냐 아니면은 단지 이제 은퇴해서 시골에 살기 위해 들어왔다가 그냥 이제 뭐 너무 이제 할 일이 없고 아니면은 뭐 뭔가 좀 소일거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뭐 약간 이렇게 그렇게 농사를 시작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도 내가 뭔가 또 새로운 뭔가 영역을 개척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아예 전문 재배업으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귀농하던 그 시점부터가 이런 청년 귀농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2030 청년들이 이제 또 조금씩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낀 세대예요.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은퇴 세대도 아니고 중년에 뭐 청년의 끝자락에서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귀농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행정적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에 비슷하게 좀 많이 떨어져 있던 그런 이제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제 귀농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서는 약간 메이저 그러니까 어떤 사례의 어떤 이렇게 중심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아마 같이 뭔가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귀농인들 이런 갈등 사례들 가끔씩 보도가 많이 되죠. 뭐 심한 경우에는 진짜 총부림,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법정 공방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일상사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텃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고민하는 뭐 귀농 세대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이 사실 텃세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돈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이 땅 경계라든지 뭐 이런 그 이웃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켜갔어요. 비켜가긴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이제 피해간 거죠. 살살살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싹 피해간 거죠.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만약에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통계 자료가 잘 없어요. 이 귀농 실질적으로 이제 귀농을 하는 인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귀농을 해가지고 뭐 역귀농을 하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역귀농을 했을 때 뭐 때문에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보도는 돼 있어도 이게 통계 자료로는 이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유일하게 했던 게 그 2030 세대 청년 귀농인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실질적으로 203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전문 재배업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를 낮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지역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뭐 이렇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멘토라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그 설문을 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좀 넉살 좋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뭐 아버님, 어머님, 뭐 형님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말도 걸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걸고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비대면에 원체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연세 드시는 할아버지뻘,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싹싹하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자리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그냥 생으로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다가가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청년들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지 학별로 이제 좀 불만 사항들이 있지만 이건 역시 이제 하나의 어려움으로 이제 많이들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지만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생활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몇십 년을 살아오다가 시골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귀농을 한 과정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지역민들에게 뭐 도움을 받거나 갈등이 있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거는 토종다래예요. 이 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거의 이제 전국 요즘은 이제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제가 시작하던 무렵만 하더라도 전국 다래 면적, 재배 면적 다 합쳐봤자 100헥타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100헥타면은 솔직히 공주 시내 관내의 사과 과수원만 해도 아마 1000헥타 넘어갈 텐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한 마을에 사과 과수원 면적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러던 게 지금은 공식적 집계는 안 되지만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한 300~400헥타까지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마이너한 작물을 가지고 이제 공주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처음에 저는 이게 약간 이 반항기가 많아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남들 하라는데 잘 안 하고 이 척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꼭 하지 말라는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주로 귀농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이런 그 귀농 교육이나 이런 걸 가보면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가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마음에 들면 그 이후에 뭐 토지를 매입을 하건 뭐 그쪽에 임대를 하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제가 이제 대전에 살면서 주로 이제 거래하던 부동산을 가가지고 땅 좀 찾아봐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땅을 이제 수배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에 관련된 농사 짓는 땅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돈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는 토지들이 뭐 투자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사 지을 만한 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지역 자체를 공주로 한정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위성 사진을 가지고 토지들을 이제 스캔을 해가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땅을 이제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으로 부동산 그분한테 가서 이 땅 마음에 드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도를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땅만 보고 그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입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조금은 탈이 나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귀농을 할 때 외지인이 그 고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지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집성촌이나 이런 데는 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는 데가 집성촌이에요. 집성촌인데 한 성씨만 있는 데가 아니고 2개 성씨의 집성촌이에요. 이게 까딱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뭐 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집성촌이 2개 성씨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좀 경계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만약에 중간에 잘못 끼게 되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좀 나쁜 마무리할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곳이었고 또 이제 나름 이제 맨날 이 부동산에서 보여주던 땅들이 뭐 평당 최소 20만 원에서 뭐 많게는 4, 50만 원짜리 그런 땅들만 보다가 평당 8만 원이라고 하니까 공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넙죽 샀는데 나중에 이제 동네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 왜 그렇게 비싸게 샀냐? 너 돈 그렇게 많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게 마을 분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땅 위치 자체도 뭐 다래 농사 짓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천운이죠. 이 운이 지금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버는데 운이 따라야 되는데 그 운을 저기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손가락 빨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농업회사국 믿음의 집 정덕진 대표라고 합니다. 공주시 유구 문금리 용수골에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유구 문금리 예 문금리에서도 그 안청으로 들어가시면 용수골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쌈채소 지금 열심히 재배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도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보이세요? 믿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처음에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농사에 짬밥도 많으신 분들이고 한데 제가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그냥 와서 그냥 어떻게 귀농을 해서 또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는지 좀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벌써 한 3년 전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귀농을 해서 이제 농사 짓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좀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뭐라고 제목을 또 붙여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처음에 귀농을 하게 된 이유는 원래부터 조금 농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새는 120세 산다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를 산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도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 일도 이제 한 70 돼야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 50년을 또 준비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65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내가 남은 생애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농업이라는 것에 좀 관심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나 또 제가 천안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무슨 대학 하는 것도 있어서 한번 참여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120세를 멀리 바라보면서 제가 뭐 금방 은퇴할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면서 뭔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온 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벌써 한 3년 전이 됐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갑자기 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막 갑자기 막 저에게 오다 보니까 건강에도 막 당이 막 4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하던 일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중단을 하고 이제 육으로 이렇게 문금리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예 이제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휴양도 좀 할 겸 또 이렇게 되면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육으로 내려왔습니다. 와서 귀농하면서 정착할 때 어려움을 좀 얘기해달라고 우리 DS 컨설팅에서 얘기를 했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한 10년 전에 여기 문금리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그냥 아버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는 곳보다 귀농할 때 그래도 익숙한 곳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 계신데 이렇게 와서 또 제가 집 하나 조금 가지고 있는 게 거기 있어서 그냥 그쪽으로 무작정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몸과 마음은 좀 많이 편해졌는데 또 그래도 제가 아직 50은 안 돼, 이제 50인데 50이 안, 그때 3년 전에는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요. 한 48, 47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며 살기는 조금 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고 또 이제 아버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또 동네 어르신들도 이렇게 좀 돌아보고 하는데 코로나 때 다 그러셨잖아요.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문금리에 용수골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다 너무 어렵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막 우울하게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다니고 계셔서 그냥 저도 가만히 있기 뭐하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분들과 뭔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이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 왔어요. 농업기술센터. 지금은 뭐 미래교육 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건 없었고 여기 DS 컨설팅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조건 시간 나면 여기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받고 교육도 받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 문금리의 용수골 어르신들하고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계속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를 해야 될까 계속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오시는 강사님들 야 저거 좋은 아이템인데 그러면 그분도 쫓아가서 막 귀찮게 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바로 쌈채소라는 걸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쌈채소를 재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통영에서 안 하고 이제 배드에서 작업을 하니까 일단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연중 이 농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겨울이나 여름에는 이제 수확량이 좀 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중 또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라서 그때 이제 좋은 분을 만났죠. 그 계룡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쌈박스의 그 이충일 대표님 그분이 딱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저 양반이 이제 내 멘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쌈채소 하는 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해본 게 뭐냐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쌈채소를 재배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동영상 한 2, 3분 정도 약을 안 주고 무농약으로 우리 손자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깨끗이 잘 기르습니다. 막 더울 때는 벌레가 많이 파먹어서 못 팔았어요. 거의 약을 안 주니까. 그럼 요새는 날이 선선해지니까 벌레가 안 생겨요. 그래갖고 요새는 엄청 많이 너무 많이 연세가 컸어요. 많으십니다. 약은 일절 안 주죠. 여기는 다 이게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 문동리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뿌리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물을 공급해서 이렇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더 영양가가 높고 연한 채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분무경 재배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의 작은 비료 창고인데요. 최고로 연한 상태에서 흡입을 이렇게 쌈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모종을 정식해서 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꿔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클로렐라를 저희가 직접 배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쌈장. 이렇게 저희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곁들여서 나가요? 조금 이따가 이거 보시고 또 질문하시고 있으면 할머니 쌈 채소 드시고 할머니 쌈 채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계룡에 있는 그 이충일 대표님을 통해서 이 삼채소 하는 걸 배워가지고요. 그분하고 동일하게 이제 무농약으로 우리 분무경 재배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중 쌈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배되는 것을 또 뭔가 팔아야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엔스토,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위메프 이런 데에서도 팔게 되고요. 저희가 근데 주력했던 것이 이런데 메이저 회사들, 큰 회사들은 이미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더 많은 양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랑은 저희가 감히 견줄 수가 없어서 처음에 제가 이제 했던 판매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줬던 제가 이렇게 큰 이름이 높은 그런 회사보다는 요게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 데가 이제 올웨이즈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작은 그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청년들이 한 2년 전에 이제 그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계속 막 연락하고 전화하고 막 귀찮게 하고 그래서 여기랑 이제 저희가 거의 삼채소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몰에서는 판매한 기간 저희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댓글도 제일 많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거의 한 80% 정도 저희 채소가 판매되고 나머지 좀 대형 사이트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kg, 700, 50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쌈장 어르신들이 그 된장을 잘 담그시고 또 쌈장을 맛있게 정말 잘 만드세요. 그래서 그 쌈장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1kg 또 700g, 500g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채소가 조금 올라서 저희가 조금 비싸게 파는데 예전에는 1kg짜리 9,900원 이렇게 그렇게 좀 택배비까지 포함이 있고 엄청 싼 거죠. 그렇게 생산량이 많을 때는 그 정도, 요새는 택배비 포함해서 1kg짜리가 15,900원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어르신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저희가 공평하게 저희 통장을 통해서 수입 지출 거래를 분명히 해서 남은 거는 함께 일하신 분들 이렇게 분배를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어르신들 거의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일주일에 3번 작업합니다. 월수금 3번 작업하고 작업시간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전후가 되는데 그 정도 일을 하면서 저희가 한 40만 원 좀 많이 장사가 잘 되면 한 50만 원 이렇게 지금은 6분이 일하고 계세요. 6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아르바이트죠. 뭐 일이라고는 안 되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는 그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그 상세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이트에 공유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10가지 정도의 쌈을 골고루 재배를 해요. 일반적으로 상추, 뭐 케일, 치커리, 그 다음에 비트는 저희가 해봤는데 저희랑 좀 잘 안 맞았어요. 뿌리가 커져서 뿌리가 커져서 저희랑 안 맞아서 비트는 못하고요. 케일, 그 다음에 적교자, 적근대, 이게 이제 그 리콘 뭐라고 하지? 이름을 제가 깜빡했네. 하여튼 그 당뇨에 뭐 좋은 거 니콘이라고 하나 뭐 이런 그런 쌈채소 종류입니다. 그리고 조금 외래종이로 좀 이제 연한 뭐 구르모나 이 캐피탈이나 파인이나 다채나 이 정도로 해서 한 7가지에서 많을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모듬쌈 세트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재밌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번에 재작년에 이제 너무 감사했던 게 여러분도 분명 그러시겠지만 농사를 하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이트를 많이 다녔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사이트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주시가 그 농업 신화활용 플러스 사업에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사업 공모해서 1,000만원 보조 받았고요. 올해 이제 한 번 더 해서 3,000만원 보조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재밌게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많이 돌아다니고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많이 인터넷 돌아다니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고 또 방법이 생기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염인데도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저도 2년 전에 3년 전에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6월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판매된 수입이 한 3,500만 원 정도, 한 6개월 정도가 안 되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23년이죠. 올해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유치를 해보니까 지금도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수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한 1억까지는 안 돼도 한 7천, 8천 이상은 우리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pH 농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얘네들 뿌리가 다 죽어가지고 그냥 한번 싹 몰살시킨 적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도 이제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그래서 한 1억까지는 안 돼도 한 9천 이상의 우리가 좀 수입을, 매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공주시나 이런 데서 이런 신활용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또 필요한 비용들이 저희가 충당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또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월간 새농사에서 저를 막 취재하고 저희 이렇게 어르신들 같이 일하는 모습을 취재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잡지에도 2023년 3월에 새농사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또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좀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수다 떨고 뭐 일도 같이 하시고 또 막 부지런해지시잖아요. 또 쉬게 이렇게 그냥 막 우울해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본인들끼리 열심히 모시고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포장도 하시고 또 채소도 키우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런 좀 실버 모임 공동체 같은 거를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 믿음의 집을 좀 한번 설립해서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농사 지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농업인 6차 인증도 한번 지금 도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6분이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 12분 정도로 일하시는 분들을 늘려보고 또 매출도 1억 이상, 한 1억 2천 정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조금 더 지금 한 150평짜리 단독으로 2동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늘려서 저희 문금리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유휴 시설들이 하우스 뼈다구만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어떻게 인재해서 우리가 좀 같이 농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상생 기업이 되어보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오고 또 그러면서 제가 건강상의 여러 가지만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되게 힘들고 많이 어려웠어요. 저에게 정말로 큰 위기의 시대였는데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또 이제 꿈과 비전들 이제 나만 위해 사는 건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또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오히려 위기가 저에게는 참 좋은 또 기회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하실 때 제 강의가 마지막 강의라고 많이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시간은 저도 옛날에 여러분처럼 교육받아 다닐 때 마지막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나야 집에 좀 더 일찍 그 시간이라고. 오늘 수업 중에서 오늘 수업 중에서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요. 내가 너무 오래 강의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 왜냐면 제가 교육세계 자리에 1, 2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되겠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그게 제 얘기는 좀 많이 안 하려고 이 정도만 일단 제가 제 얘기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6명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네. 평균 일하는 근무 시간하고 네네.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옛날에는 월수금 3일 주 3일 일했고요. 일하시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했고요. 지금은 이제 폭염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로 주 2번으로 일단 시간을 줄였습니다. 주 2번으로 지금 줄여서 하고 이게 수입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채소가 생산량이 많은 봄철이나 이제 가을이나 늦가을 요 정도에는 조금 더 많이 돌려드리고요. 여름이나 뜨거운 여름에 채소들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때나 겨울 때는 저희가 뭐 난방비를 막 해서 얘네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안 죽을 정도만 이렇게 한 5도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없어서 그때는 저희가 한 25, 30 정도밖에 못 드리고요. 좀 생산량이 많을 때는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네네네. 농업법인인데 네. 농산물인데 세금 신고는 부가세, 농업수산은 1차 생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한 거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차 생산물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은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신고는 해야 되죠.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 판매를 하려면 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신고증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공주시에 가서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면세지만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거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런 거 상관없고 이건 1차 생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공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는 인터넷 거래 무슨 법에 있어가지고 통신 판매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는 무조건 인터넷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저희는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저 금액이 엄청 많이 예. 그
비닐하우스 일단은 그 일정 규모의 면적의 시설을 하려면 네. 예. 훌륭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복잡. 저는 5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좀 일찍 끝내셔도 된다고 그러죠. 네, 맞춰도 괜찮을까요? 예. 다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